자, 이제, 저번에 시험 봤던 거 해설해 봅시다. 혹시 1페이지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 1페이지 질문. 2페이지 질문이요. 1번 7번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최고 청약계수가 1이라고 줬고, 이렇게 조건을 줬으면은 3차식 px를 구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도 풀 수 있어. px를 갖다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놓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돼. 근데 그럼 너무 괴롭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이제 안 돼요. 머리를 써야지. 근데 이거 지금부터 내가 풀이해주는 이 풀이 과정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 안 와닿을 수 있어. 일단 3차식이랬죠. P1은 1이고 그 다음에 P2가 얼마야? 4고 그 다음에 P3이 9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규칙성을 하나 좀 찾았으면 좋겠어. 뭐냐면 이 P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랑 밖에 있는 이 숫자랑 계속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제곱이 있지. 여기서 우리 요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럼 PX는 X제곱이다. 얘는 방정식일까 부등식일까 항등식일까? 다시 한번. 무슨 식? 방정식이니 부등식이니 항등식이니? 얘는 항등식. 세진이는? 항등식. 항등식. 창현이는? 지금 항등식 둘, 방정식 하나 나왔어. 이게 방정식이래잖아. 항등식이랬어? 너도 항등식이니? 지금 다 항등식이야? 너는? 방정식. 나 바꿀 사람. 그럼 저는 안 바꿀래요. 그래요. 그거죠.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 역배지. 응? 정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이번에 틀렸죠. 야, 이 PX 몇 차라고? 항등식이라며, 네 말대로. 이거 항등식 될 수 있겠어? 절대 안 되잖아. 좌변은 3차인데 얘는 2차야. 항등식이 될 수가 없어. 얘는 그러니까 뭐야? 얘는 방정식이야.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어? 어떤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만 등호 성립한대잖아. 요리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등호 성립해? 위에 써있잖아. 또, 이 방정식의 해가 뭐야? 그래, 1, 2, 3인 거야. 그럼 요 식에서 x제곱을 좌변으로 옮기면 px-x제곱은 0이라는 요 방정식의 해가 1, 2, 3이잖아. 그죠? 그러면 px-x제곱이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1, 2. 그치? x-1 하고 x-2,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요 놈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하고 x 빼기 2하고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겠더라. 근데 우리 찾고시 하는 게 뭔데? px잖아요. 그럼 이 x제곱만 500만 살짝 넘겨주면 p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에다가 더하기 x제곱이라는 px의 식이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요 식은 무슨 식이야 그러면? 방정식이야 부등식이야 항등식이야 얘는? 얘는 항등식이죠. 이해했어요? 내가 항등식. 내가 방등식, 아유, 미친놈아. 방정식하고 항등식하고 헷갈리면 안 된대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거 뭐 몰라도 문제 푸는데 문제 없었어. 근데 이제는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px를 구했잖아. 마지막에 될 게 뭐야? p 3x 플러스 1 갖다가 어떻게 하래?
x-1로 나눴을 때 몫을 qx로 한다면 나머지가 몇 차로 나와요? 그렇지. 0차니까 상수항 아래일 거 아니에요. 이 나머지 r 찾는 게 목표죠. x 대신 뭐 집어넣어? x 대신 1을 대입을 하면 놀랍게도 그 오답으로만 피해가 얘가 나머지 r이잖아. P4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마지막 그거야. 목표야. PX 구했잖아. 직접 나눌 거야 이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이걸 무슨 정리를 했어? 요 다항식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 대신 1 집어넣는 거 똑같아. 이게 무슨 이거 뭐였어? 나머지 정리. 그렇지. 나머지 정리 활용해서 우리 x 대신에 저 P4 집어넣어봐. x에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는 22로 나오겠지.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야. 머리를 쓰면. 머리를 안 쓰면 괴로운 거죠. 그럼 내가 이거 비슷한 문제로다가 한 문제도 내볼 테니까는 연습장에 쓰고 한번 풀어봐요. 삼 차 다항식이야. 최고차 개수 1이고 P1은 2이고 P2는 4이고 P3은 6일 때 요 다항식 P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 시작. 아유, 좋다. 잘 풀고 계신지 한번 구경 좀 하러 가야겠다.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그렇지. 에이, 잘하네. 그냥 말 걸어가지고 당했어요. 답 나왔어? 네, 정답입니다. 대진이, 니 좀 치드라잉? 응? 니좀 치드라잉? 아니, 찍었어, 다? 그런 거 하더라, 씨. 그럼 너무 괴롭잖아. 이 방식을 활용해서 하라고. 잘 들어갔어. 그렇지. 니 뭐만 하면 돼. 응. 한번 다시 해봐. 하죠? 어. 그러니까는, 여기서 봤을 때 들어온 넘어가 나간 놈 보니까는 어때? 딱 2배씩 차이 나지? 그럼 여기, px는 2x다라는 요 방정식의 해가 1, 2, 3이니까, px 마이너스 2x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라고 x 빼기 2하고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p4니까 x 대신에 4 집어넣으면 p4 마이너스 8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p4는 14 이렇게 나오겠죠. 되나요? 그러면은 요거를 또 이제 한 단계 더 업해서 내가 새로운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장에 쓰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새로운 문제입니다. 3차 다항식 fx에 대해서 f1은 1이고 f 이게 나도 헷갈리는데 잠깐만 3 할까? 그래 그걸로 하자. 그러면은 f3은 5인데 F4는 잠깐만 나 이거 문제 좀 내보자. 아유 아까 모르겠어. 봐도 모를걸? 19. 왜? 이거일 때 F5 값을 구해봐. 네, 제대로 문제 설계했는지 다시 나 이거 풀어봐야겠다. 씨. 맞네. 제대로 설계했네요. 네, 구해봐요. 몰라, 세진이가 제 135로 하지. 왜? 같이 해볼까? 아니야? 어디까지 파악했어? 안에 들어온 넘어가 나간 넘어가 어떤 차이가 있어? 요거에 2배에서 1 빼면 요놈 되잖아. 2배에서 1 빼면 요놈 되잖아. 이거 2배에서 1 빼면 요놈 되잖아. 근데 이놈 혼자만 급발진이지. 근데 요 함수 fx가 몇 차씩 이랬어? 근데 최고 차이 계속 얼마래? 안 좋지. 그러니까는 여기 요 3개까지는 믿음직스러운데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3개에서 우리 fx는 저 2x-1이다라는 3차 방정식의 해가 뭐뭐뭐다라는 거요? 1, 2, 3이다라는 거 알겠지? 그럼 2x-1을 넘겨서 fx 빼기 2x-1이 인수로 누굴 가지고 있어야 돼? x 빼기 1하고 x 빼기 2하고 x 빼기 3까지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모르잖아. 걔를 k로 놔야 됩니다. 얘는요.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이전에는 최고차항 계수 계속 1이라고 지칭 줘줬지. 얘니? 근데 얘는 몰라. 이렇게 놓고 마지막에 요 k를 찾기 위해서 뭘 쓰는 거야? F4를 x에 4를 넣어보는 거지. 자, F4는 얼마래요? 19죠. 마이너스 요거 하면은 얼마니? 7을 뺐더니만은 k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가 얼만데? 10이잖아. 얘가 2k래. 6k래요. 그럼 따라서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요 k가 2로 나왔으니까 요 2x 빼기 1만 우변으로 넘기면 fx는 2배의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에다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fx를 구했어요. 이제 x 대신에 5만 싹 때려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4, 3, 2에다가 9 더하면 되겠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여러분들 무조건 항상 1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알았어? 응. 창이 이해했어요? 응. 이거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또 나오면은 어려운 문제 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 봐봐 고작 7번쯤에 나왔잖아. 현고에서는 이거 한 4번쯤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한광은 한 6번 정도?
6번 문제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되겠지? 응. 자, 정리하시고 또 질문. 여기 페이지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 3페이지 가볼까? 3페이지 질문 해볼래요? 넘어가도 돼. 해설지 봐도 이해 안 되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 조건에 여러분들 시험지에다가 형광펜 칠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 조건에서 루트 A분의 루트 B에서 이 두 루트를 어떻게 했어? 하나로 합쳤더니 갑자기 앞에 뭐가 생겼니? 마이너스가 생겼어. 이럴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예? 있으니까 얘기하겠지. 얘가 언제 이렇게 됐었어? 합쳐질 때 분모는 음수인데 분자는 양수일 때. 요때 이 두 루트를 하나로 합칠 때 마이너스가 생겼냈잖아. 음의 제곱근의 성질이야. 복소수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비슷하게 이거 맞아요?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하면 루트 AB야. 이거 맞아요? 이거 항상 성립해요? 안 하지. 언제 성립 안 해? 둘 다 마이너스면 A도 음수고 B도 마이너스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요. 집에 가서 복소수 파트 음의 제곱근의 성질 다시 한번 봐요.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주고 있는 말이 이거다라는 걸 캐치를 해서 A가 현재 뭐라고? 음수고, 그러니까 봐봐. 자, B 더하기 C가 A보다 작다인데 지금 얘가 음수지. 응? C가 뭐야? 양수잖아. 그러면은 C는 A보다 더 어떤 음수여야 돼? 더 작은 음수여야겠지. 그럼 제일 작은 놈이 뭐야?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 A고 그 다음 B가 될 거 아니야. 얘 혼자 양수니까. 됐어요? 끝났네. 나 조건의 저 음의 제곱근 성질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이해했어요? 응. 정리하시고 이렇게 몇 번 당하다 보면은 응, 몸에 익을 거야. 또 질문? 요거 예를 들어볼까? 아니 하지 마.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거 그 루트 하나를 합치면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까요? 아니요.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요. 얘가 왜 그런 거 하니?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무조건 어떻게 하랬어? i로 끄집어내. 루트 2 i분의 루트 3을 씁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루트 2분의 루트 3 쓰고 저놈 i분의 1이잖아? 근데 우리 루트 안에 둘 다 양수일 때 얘는 하나로 합칠 수 있었지. 그리고 얘는 분모에 그 허수가 들어갔으니까는 분모에 뭐? 실수화를 써서 분모 분자에 i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분의 i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는 요 앞으로 보내버리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근데 한 놈이 플러스고 한 놈이 마이너스면 이거 하나로 합칠 수 있어. 곱하기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써보자. 요 마이너스가 분모가 가지고 있는 요 놈이야. 이렇게 앞에 없던 마이너스가 생기죠.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요? 자, 여기 페이지 4페이지에서 질문 없어요? 5페이지 가보자. 5페이지 질문. 몇 번? 18. 너 몇 번? 자, 일단 17번부터 하자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17번 봐봐. 우리 fx의 그래프 개형이 이렇대. 세진아, 이게 y는 fx 그래프 개형이잖아요. f 얼마랑 f 얼마가 빵이야?
그럼 우리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하고 5다라는 건 이해돼요? 아, 이게 이해 안 되는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랑 5라는 것까지 이해됐어요? 요 그래프를 보고, 잉? 그러니까 우리 f 안에 뭐랑 뭐가 들어야 빵인 거야? f 마이너스 2가 0인 거고, f 얼마? 5가 빵인 거지. 근데 여기 요 fx 플러스 1은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렇지.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5가 돼요? 요 마이너스 3하고 4가 요 방정식의 해겠죠.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요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랑 5더라. 그러면 우리 fx를 인수분해하면은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얘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5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최고치 한계수는 모르니까 그냥 k로 놓자. 근데 이거 x가 무슨 식이니? 항등식이요. 인수분해한 거니까 항등식이잖아. 근데 fx 플러스 1은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x 플러스 1을 넣는 거지. 그럼 여기 fx 플러스 3하고 x 빼기 4가 될 것까지 이해돼요. x 대신 x 플러스 1 넣으면 우리 요 놈은 0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찾아봐. 해가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3하고 4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8번. 경우. 가보자.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조건. 이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거기다 여러분들 밑줄 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조건을 봐봐. 응? 성우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을 했으니까는 요 y는 fx 2차 함수 그래프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 하나 그려봐. 응?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3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y좌표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뭐야? 근데 2차 함수는 반드시 축에 어떻게 돼? 대칭이지. 그럼 축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나 조건 봐봐요. 최소값이 얼마래요? 그러면은 이 2차 함수 최소값 x가 언제일 때겠어? 어?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값 4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지? 이 2차 함수에 무슨 좌표를 알았어? 꼭지점의 좌표를 알았잖아. 꼭지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그렇지. 그럼 fx 나오지 않아요? fx는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최고차항계수 2차항계수 1을 했으니까 끝났네. 못하겠어? 이제? 자, 그래서 우리 제한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래요? 0부터 4까지지. 그러면 0이 여기 있고 4는 어디 있어? 같은 간격이네, 그죠? 잠깐 뭔가 이상한데? 아, 3을 잘못, 야, 잠깐만. 축을 잘못 찾았잖아. 1이잖아. 성우야, 이거 두 개 더한 다음 2로 나눠줘야 돼. 어? 야,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있었네. 야, 니들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보고 있으면. 이상하다 생각 안 했어? 얘기하라고. 뭐야. 너도 틀렸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려줬어야지. 이거 왜 안 꺼져, 씨발. 축이 1이잖아요. 뭔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제한된 범위 0부터 4는 더, 여기, 4는 요거보다 더 멀리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성우야, x가 언제 최대예요? 그렇지. 그럼 이 문제 최대값은 x는 4일 테니까 f4값 13이 정답이죠. 됐어? 응. 그 다음에 19번 가보자. 19번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좀 가슴이 아파요. 잉?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치환,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자. 그러면 저 2차 함수가 y는 t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t 빼기 4가 되겠지. 그런데요, 치환이 되면 반드시 뭐부터 하랬어? 치환을 하면 뭐부터 찾으랬어? 치환을 하면 뭐가 생각된다? 뭘 생각해야 된다? 범위를 생각해라. 에? 우리 요 2차 함수를 t로 치환하기로 했잖아. 얘들아, x 값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요? 3까지죠? 그래서 요 x간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블록하고 축이 언제야? 얘는 1이죠? 근데 x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지? 0부터 3까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 요 y자, 이거 함수값을 요 t로 보기로 했잖아. 그럼 x가 언제일 때 t가 최소야? 그렇지. 1일 때 최소값으로 x에서 1 집어넣으면 최소값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나오죠. x가 얼마일 때 요 t가 최대가 되겠어? 1 때 최대값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이 t 대신 x 대신 3 집어넣으면 되니까. 됐어? 그래서 t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 나가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거를 찾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네? 창이 알겠니? 주 알겠어요? 손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요 t에 관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블록한 다음에 얘들아 얘는 t가 언제 축이야? 그렇지. 2일 때죠. 근데 얘들아 우리 t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번 보자 했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만 보자 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여기까지만. 알겠나? 그러면은 t가 1일 때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7을 갖고요. t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으로 9 더하기 12 빼기 4니까는 17을 갖겠네. 이해했어? 그럼 답이 2번이 되겠지. 가능? 어. 잘 복습해놔. 나 지금 녹화 눌렀니, 근데? 눌러져 있네. 어휴. 아, 재훈아, 네가 없으니까 참 쓸쓸하다. 재훈이 잘 있니? 여행 갔대. 어. 갑자기 어제 밤에 연락 왔어. 여행 간다고. 응.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아, 그래서 와이프가 또 막 여행 가지고 드릉드릉드릉 하는 거, 아이씨, 돈 좀 아끼자. 어? 돈 좀 아끼게, 속으로 그러니까 돈 좀 아껴 쓰게. 아, 그냥 여기 집에 있자. 어? 괜히 외국 나가지 말고 가더라도 뭐 그냥 국내나 갔다 오자.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와이프 알겠대. 근데 생각해보니까 와이프가 왜 자꾸 그 이번 겨울방학 때 무리해서 자꾸 나가려는지 알 것 같아. 와이프가 3월 달부터 대학원 댕기거든? 3월 달, 그러니까 올해 3월 이후부터는 놀러 다닐 수가 없어. 가더라도 진짜 극성수기 때 가야 되는 거야. 사람들 다 가서 갈 때, 여행 갈 때. 우리는, 나랑 우리 와이프는 여행 다닐 때 사람 많은 거 싫어해갖고 성수기 항상 비껴가거든? 그리고 또 나는 주말에 일하고 월요일, 화요일 노니까 내가 어디 놀러 가면 항상 한산해. 딸내미 데리고 나 쉬는 날에 스타 필려 가면 굉장히 한산해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가면 미어 터지더라고. 어.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와이프를 다시 한번 꼬셔봐야지. 너 대학원 가기 전에 가자. 여행 한번 가자. 얘기해봐야지. 근데 언제 가지? 갈 거면은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가면은 월요일 날 갔다가 저 수요일 오전에 한국 들어와서 오후부터 수업해요. 걱정하지 마요. 어. 왜? 너는 임마 이제 댕긴 지 얼마 됐다고 무슨 그런 거 기대하고 있어, 임마. 어? 각시. 그럼 나도 그래도 되나 싶잖아, 지금. 안 돼. 어? 그건 우리끼리만 괜찮은 거고, 우리 부모님들은 괜찮으신지 봐야지. 누가? 개소리 하지 마.
뭐?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게? 집에다가는 학원 갈게요. 가방 써가 나왔는데 어디 PC방 가 있게? 공부하러 가는 연병하고 있네. 씨, 하지 마. 얘들 여기 나와 있으면은 생각보다 이상한 일들 많이 생겨요. 어? 무슨 뭐, 진짜 뭐, 잡상 일도 생각보다 많이 와. 최근에는 그 전기장판 사는 사람도 왔었어. 나는 여기 원장이니까 대표니까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도 하다가 저 사람이 좀 계속 안 나고 진상제 산다. 그럼 좀 세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어? 아, 씨발, 꺼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보냈어. 아, 좋은 말로 하는데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 욕을 해야지. 계속 들어주고 있어, 그 말을? 좋은 말로 계속, 괜찮아. 필요 없어. 괜찮습니다. 딴 데 가서 계속 하는데 계속 잘해. 그러면 욕을 해야지. 응. 제일 대박이 그거였는데. 여기 학원 내놓을 생각 없냐? 다른 분이 여기 학원 하고 싶어서 가지고, 학원 내놓을 생각 없냐? 그러면은, 저는 어디 있어요? 그럼 저는요? 야, 잠깐 쉬시는 건 어때요? 이건 진짜 싸우자는 얘기 아니냐? 어? 와, 씨. 그런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몇 년 전에, 그때는 낮 시간이고 밤 시간이었는데, 술 잔뜩 취한 노숙자가 막 피칠갑하면서 여기 돌아다니고 있었어, 여기 층에. 뭐 어디 다쳤는데 막 피가 막 이렇게 묻어있고, 흥설수설 하면서 술 취한 냄새 나고, 생색이 딱 노숙자야. 어. 학원을 다 나가지 말라고 그래놓고, 문 잠궈놓고 경찰 불러줘. 응, 어, 어, 어. 조심해야지. 야, 더 없어요? 질문 6페이지 가볼까? 6페이지 혹시 질문 있어요? 싫어요. 야, 좀 고민을 해보고 질문해라. 아, 그래? 그러면 여기 6페이지는 나중에 따로 질문을 받을게요. 알겠니? 근데 여기 24번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 왜? 열심히 풀었는데 틀렸대? 너도? 너 맞았나? 너 맞았구나. 맞은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너 열심히 뭔가 했는데 틀렸대? 자, 이 문제에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거. 그렇지. A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지. 일단 A값에 관계없이에다가 밑줄 치고 그 밑에 접할 때도 밑줄 치자. 얘들아, 얘 2차 함수랑 직선하고 접한다. 그러면은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교점이 항상 교점이 한 개뿐이더라. 뭐에 관계없이? 그렇지. A에 관계없이 교점이 항상 하나다. 근데 우리 교점이 하나다. 그럼 연립했을 때 mx 플러스 n은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3. 이거 숫자 왜 이래? 플러스 뭐면은 a제곱 플러스 8a 다라는 얘는 x에 관한 방정식이야, 부등식이야, 항등식이야? 어떻게 답만 피해가지? 이거 x에 관한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죠.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해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돼. 뭐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뿐이어야 되더라 이 말인 거지. 이해나요? 그러면은 삭타 한쪽으로 넘어가서 x제곱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계속 할까? 마이너스로 한 다음에 이게 헷갈리는데 m 플러스 2a 플러스 6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8a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계산 실수한 거 없죠?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가 하나야 된다.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그렇지. m 플러스 2a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요 식이 a에 관한 무슨 식이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줘? 싹 다 전개를 해야 돼. 전개를 해야지. 누가? m제곱 더하기 4a제곱 더하기 36 더하기 그 다음에 4am 그 다음에 12m 플러스 24a에다가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32a 플러스 4a는 0이다. 이 계산이 a제곱이 날아가 버리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고? 예? 이게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고? A에 관한 항등식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일단은 A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A 달고 있는 놈끼리 싹 다 모아봐. A 달고 있는 요놈 있죠? 4M. 요놈 썼고. 또 요놈하고 요놈이 끝이야? 아니지. A 달고 있는 놈을 써야 되잖아. 얘하고 얘죠? 마이너스 8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A니까 가능?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을 싹 다 써버리면 더하기 M제곱 하고 플러스 12M 하고 요놈 썼고 요놈 썼죠? 그 다음에 더하기 4N 요놈 썼지? 안 쓴 놈 누구 있어? 플러스 36 안 썼네? 에? 요게 문자 A가 항등식이 되고 싶어. A 옆에 뭐 곱해줘야 돼? 0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M 값이 얼마야 돼요? 2여야겠죠. 그 M 대신에 A를 싹 집어넣어봐. 그럼 4 더하기 24 더하기 4N 플러스 36이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그럼 28에다가 이거 더하면 64 플러스 4n이 0이어야 되니까 n 값은 뭐여야 되는 거요? 마이너스 16이면 되겠지. 그럼 n 플러스 n 값이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14가 정답입니다. 되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접해야 된다. 그럼 판별식이 그 문자에 관해서 항상 0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논리가 참 엄청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가 이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만 있었으면은 쉽지는 않았네 계산이. 풀 수 있었어. 알겠어요? 준호 알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 확실하지? 창현이는 가능하죠? 네. 올라왔잖아. 틀려. 뭐가 내야? 나 아직 물어보지 않았는데. 죽을래? 야, 임마, 그러면 안 되지. 할 수 있겠어? 세진이도? 오케이. 그럼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꼭 맞춰오세요. 왜? 매주 볼 건데. 자. 야, 니들 이런 식이면 매주 일주일에 2번씩 본다, 시험. 애들이 왜 이렇게 무덤덤하지? 기대한 반응이 아닌데? 아, 그러지 마요. 이래야 되는데, 씨. 그러든가 말든가 딱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아, 이미, 예, 이미 버린 몸 약간 이런 느낌이야? 미안해. 근데 좀 많이 조지면 조질수록 니들이 그, 대학을 잘 가니까. 니들한테 욕먹고 성적 올리는 게 낫지. 개념 원리에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몇 페이지? 왜 이렇게, 근데, 100, 몇 조? 199에 426? 428번도 풀어볼 거예요. 과부족 문제인데, 해야 됩니다. 426? 한 대까지만 얘기해봐.
이거를 어, 일단 요거 양변에 뭘 곱하는 게 좋겠어? 그래, 8 곱하자.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4a가 적거나 같다. 뭐보다? 4, 순간 놀랬잖아, 임마. 그러면 얘랑 잘 바꿔서 1 마이너스 4a보다 크거나 같다. 2x가. 그러니까는 x가 2분의 1 마이너스 4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저 부등식은요? 4x 플러스 1이 더 크거나 같다. 6x 빼기 5보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자리 바꾸면은 6보다 작거나 같다. 2x가. x가 어떻게 나와? 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지. 얘하고 겹치는 범위를 생각을 하면 3보다는 작거나 같고 여기 2분의 1-a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요 범위 내에 그 만족하는 음의 정수가 몇 개뿐이래? 그 음의 정수는 하나 누구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요 놈이 마이너스 1보다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얘가 오른쪽에 있어버리면 요 놈이 2분의 1 빼기 4a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버리면 요 범위 내에 연립부등식의 해의 범위 내에 마이너스 1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려면은 일단 확실한 거 2분의 1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는 자명한데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건 맞는데 등호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고 어디에 들어갈 수 없을까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얘가 마이너스 1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마이너스 1은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렇지. 그럼 끝났잖아. 양변에 2 곱해서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싹 다 1을 빼주면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요놈은 마이너스 3. 싹 다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은 a는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5보다는 작다라는 a까지 범위가 나오겠지. 이 성우가 이거 못 풀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왜 못 풀었냐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너 정도의 그 능지면은 충분히 했을 텐데. 귀찮아서 물어본 거 아니지? 어? 이렇게 얘가 멍멍하게 했길래. 야, 428번 풀어봤어? 그럼 빨리 풀어봐. 중요해, 이거. 오른쪽에, 위에다 써놔요. 과부족 문제. 428번, 과부족. 풀 시간 한 2분 드릴 테니까 풀어봐.
잘 들어가? 지금 아마 재윤이가 이거를 본다면 여기를 건너뛰기 하고 있지 않을까? 그치? 그치? 그러면 이때쯤 타이밍에 그 이스터 에그를 하나 정도 숨겨 놓을까요?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재윤아 네가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언제 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어. 보고 있으면은 나한테 바로 카톡으로 3 곱하기 6이 얼마인지를 카톡으로 답을 보내요. 알았어? 어. 응. 그럼 일단 그것보다도 예. 얘한테 카톡을 언제 보냈냐에 따라서 언제 봤다라는 게 지침 특징이 될 거 아니야. 이게 학원 오기 전까지 카톡이 안 왔어. 안 본 거지. 학원 오기 전에 갑자기 10분 전에 띠령 왔어. 그럼 그제서야 부랴부랴 보고 있는 거지. 어디서? 학원에서 오면 이제 뒤지는 거지, 나한테.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강당에 긴 의자에 앉는데, 한 의자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따라 쓰세요. 이 문제 좀 좀 골치가 아픈데 뭘 써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의자겠으니까는 의자의 수를 x라고 하고, 학생 수를 y라 하자. 그럼 첫 번째, 얘들아, 5명씩 앉는데, 5명씩 앉으면은 학생 8명 남는데요. 그러면 학생 수는 어떻게 될까? 학생 수 y는 의자 하나당 몇 명씩 앉아? 5명씩 앉죠. 그럼 5x에다가 몇 명 남아? 8명 남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칠해요. 6명씩 앉으면 의자가 남는다. 그러니까는 의자가 이렇게 아이고 마지막 거 너무 성의 없게 그랬네. 하고 추가로 의자가 4개. 의자가 총 몇 개라고요? 우리 의자 총 몇 개라 했어? X개라 했었지. 이 X개 중에서 4개는 남았어. 이해나요? 그럼 학생수 어떻게 나와? Y는 저 X 마이너스 4개의 의자에 학생이 몇 명씩 나와 앉아있어요? 6명씩 앉아있다. 그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지금 우리 풀고 있는 단원이 무슨 단원인데?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이 여기 어딨어? 심지어 연립을 해봐. X가 이상하죠? 정수로 안 나올걸? 뭔가 이상하지?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빼기 4? 왜? 그렇지. 그거야. 그러니까는 요 4개의 의자에는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게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는 총 X개의 의자 중에서 4개를 뺀 X 빼기 4개의 의자에 6명씩 꾹꾹꾹 전부 다 꽉 들어 차게 앉았다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는 6명 학생이 맞아. 여기도 6명 학생이 맞아. 그리고 여기도 6명 학생이까지 맞는데 마지막 요 의자에 한 명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6명이 몽땅 다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 뭔 뜻인지 알겠어요? 마지막 의자에 한 명이 앉아있든 6명이 앉아있든 의자가 4개 남는 건 동일하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등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로 나옵니다. 학생 수 y는요. 일단은 그러면은 요 빼기 4 말고 의자 4개 말고 이 마지막 의자 있잖아. 요거를 제외한 꽉 들어 찬 거는 총 몇 개의 의자야? 몇 개의 의자에 학생 6명이 다 들어 앉아 있어? 그렇지. x-5개의 의자에는 학생들이 다 6명씩 앉아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x-5까지는 x-5개의 의자에는 학생들이 6명 다 앉아 있는데 마지막 의자에 최소 1명 가능하죠. 그런데 자, 똑같이 x-5 써주고 마지막 의자에 몇 명 앉았다? 6명 앉았다. 이것도 가능하지. y 값이 범위로 나와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 y를 첫 번째 식에서 뭐라 하기로 했어? 5x 플러스 8이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는 거더라는 거지. 이해했나? 이게 과부정 문제로서 뭐 하면 뭐고 뭐 하면 뭐가 남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마지막 의자에는 1명이 앉을 수 있고 6명이 앉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빨간색 별표 쳐놓고 이 유형 자체를 기억해놔요. 분명히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남았다라고 했을 때 모든 의자에 다 6명씩 앉았다가 아닌 거야.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계속 6명씩 앉히다 보면은 마지막 학생, 그러니까 마지막 의자도 6명에 꼭 들어가게 앉을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인 거지. 6명씩 앉혀봤더니 요 마지막 의자는 학생 1명밖에 안 남아서 3명만 앉았어. 이래도 의자는 4개 남는 거잖아.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에? 니들 멋대로 재해석하지 말고 니들 받아들여. 7명이 낑겨 앉을 수 있어. 그렇게 따져야 틀린 다음에 학교 가서. 알았어? 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학교 선생님한테 따지라고 그렇게 푼 다음에. 아니 전혀 안 되지. 내가 지금 귀찮으니까 좀 떠넘기는 거지. 스루패스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반론 갖지 말고 그냥 얘대로 그냥 기억해. 안 되면 외워. 알았어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한 번 안 나오다가 갑자기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지. 다음 이제 2차 부등식 가봅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2차 부등식 가보자. 자, 2차 부등식 가보자. 2차 부등식은요, 풀이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야. 일단은 2차 부등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지. 자, 우리 204쪽이요. 거기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이렇게 2차식으로 나와 있는 부등식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형광펜 칠해요. 2차 항에서는 0이 아니다. A는 0이 아니다. 여기다가 형광펜을 칠해요. 녹화 눌렀지? 네. 이거 그 카메라 누가 발로 차거나 그런 사람 없죠? 왜? 안 되네. 이게 누가 그랬어? 그럴 것 같더라. 봐주자. 응? 세진이는 잘생겼으니까 봐주자. 최고 차이 개수가 0이. 왜 쪼개, 이씨. 뭐. 응? 왜 미쳤어? 조야, 왜 그래? 너 졸려? 졸려? 자, 최고 차이 개수가 0이 아닌 경우, 우리 요놈들은 2차 부등식을 해요. 2차 개수가 0이면 2차 부등식이 아닌 거야. 알았니? 그러면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해법은 무엇이냐? 일단은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예요. 자, 저번 시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건데, 얘들아, 우리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궁금해. 그러면 얘는 먼저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놈의 그래프가 어디보다 위에? y는 0.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x축이지? x축보다 위에 있게 하는 x들의 범위를 찾으면 되더라 이 말인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y는 fx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겨있다 칩시다. 여기에서 내가 이들한테 궁금한 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봐라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돼? y는 fx 그래프 개형이 이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 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쪽 여기랑 여기니까 이 부분의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c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 부등식의 해가 나오겠지. 이해나? 그래서 원래 원칙은 뭐냐면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요 부등식에는 이렇게 되고 요 부등식에는 이렇게 되더라. 여기 204쪽.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데 요 최고차항 개수 A에 따라서 이제 위로 블록이냐 아래 블록이냐 결정이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찾아보면 되더라 이게.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일반화 시켜보도록 합시다. 우리 205쪽이요.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 이게 뭔 소리일까?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차 부등식으로 넘어와서 먼저 이거부터 볼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등식의 해의 범위는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거든. 그러면 우리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돼?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x축보다 윗부분에 있는 놈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될 게 뭐냐? 얘가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부터 판별을 해야겠죠. A 값이 만약에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범위가 요거 사이로 아이고 크다니까는 이쪽으로 나올 건데 A가 만약에 음수면 위로 블록이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해의 범위가 이때는 뭐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요 놈은 뭐보다 그러니까 여기 요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고려해줘야 될 게 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판별해야 돼. 그럼 일단은 편하게 첫 번째 케이스로 A는 0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알겠니? 그럼 얘들아, 이 2차 함수 그래프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죠? 그럼 이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또 케이스가 나뉘어. 어떻게 나뉘냐면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지. 그런데 X축하고 한 점에서만 만날 수도 있어요.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그 마지막에 또 어떤 게 남아있어? 2차 함수가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죠. 얘는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바꿔서 말하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X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얘는? 2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승전? 무슨 식?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그런 말이야. 뭐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 말인 거지.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위에 케이스가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 자, 별거 없어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표현해서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 한다면 찾아봐. 우리 뭐가 궁금한 거야? 이 2차 함수식이 0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죠. 그럼 이 부등식의 해의 범위는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을 찾으면 돼? 위에 있는 이쪽하고 이쪽이겠죠. 해가 어떻게 나와?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이해했나요?
근데 이 케이스는요, 판별식 D가 뭐인 상황이야? 0인 상황이죠. 우리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거나 같거나 하잖아. 자, 다시 한번.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거나 X축에 만나거나 그거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인 거 아니야?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머뭇거리지 마, 얘기해봐. 언제? 요즘에 필요해? 이거 알파를 해줄게. X는 알파? X는 알파가 되면은 이 2차 함수 값이 빵이 되죠. 부등호는 성립하는데 우리는 뭘 찾는 거야?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요 X축보다 어디? 위에 있거나 만나게 되는 X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어떻게 돼요? 알파는? 다시. X는 뭐보다?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알파보다? 그걸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실수요. 항상 성립하잖아. 항상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요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우리 교점을 찾는 게 아니야. 어? 뭘 찾는 거야? 요 2차 함수가 이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 찾는 거야? 위에 있는 부분. 혹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찾는 거야. 만나거나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거나 X축보다 위에 있게 하는 X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모든 실수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등식에 2차 부등식이 등호가 없다 생각해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 2차 부등식 값이 0보다 어떻게 돼? 커야 된대. 그러면 이 부등식에는 어떻게 될까요? x가 알파가 되면 이 2차 함수 값이 뭐가 돼? 0이 돼버리지. 근데 우리는 이 2차 함수 값이 0보다 어떤 부분이 필요해? 큰 게 필요하잖아. 0하고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야죠. 빼줘야 돼. 얘는요? 2차 함수 값이 뭐면 안 된다고? 0이면 안 돼. 그러니까는 y좌표가 뭐면 안 되는 거야? 2차 함수에서? 0이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그러면은 이 2차 부등식이 어떻게 나와?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겠지. 이해했어요? 얘는요? 그대로 모든 실수가 유지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요?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걸로 계속 돌려막 깔 건데 요번에는 2차 부등호가 반대로 나왔어. 얘들아 더워줘봐. 이번에는 이 2차 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이 그래프상에서 뭘 찾는 거야?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지. 됐니? 그럼 첫 번째 그림에서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어디야? x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여기 있으면 봐봐, 이 부분은 2차 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요 부등호 2차 부등식의 해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왔어. 해가 어떻게 나와?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지. 이때는요. 얘가 좀 어려워. x는 알파 하나밖에 없지. 부등식인데 요 2차 부등식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부분은 알파 요 순간에서 0이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0보다 크니까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잖아. 이해했어요? 이때는요. 그렇지. 해가 없다겠지. 이해나? 그럼 만약에 등호가 또 빠졌어? 이때는 해가 어떻게 나와? 여기 등호 빠지면 되지, 여기도. 여기는요. 해가 없다지. 2차 함수 값이 0보다 작게 하는 범위는 없잖아. 여기도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어요?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 하면 돼? 2차 이에서 뭐일 때? 음수일 때. 유무분석하게 그리면 되죠. 그런데 보통 2차 부등식에서 2차익에서 음수일 때는 안 가요. 왜요?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를 곱해서 2차익에서를 양수로 맞춰놓고 풉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최고차익에서 양수로 바뀌면서 부등호가 반대로 바뀔 텐데 다 했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보통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최고차 계수를 양수로 맞춰서 해결합니다. 맞추지 않고 해결해도 되는데 보통은 2차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를 양수로 맞춰서 계산하면 조금 더 안 헷갈리고 간편하게 나와요. 알겠니?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요거를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봐봐. 우리 책에도 봐봐. 아예 그냥 최고차 계수를 뭐로? 양수로 바꿔놓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양수라고 그냥 탁 집어넣고 가잖아. 음수일 땐 다루지도 않잖아요. 왜? 최고차 계수 음수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풀어.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이 중에 하나 다시 걸리겠지. 자, 그래서 얘는 조금 여러분들 외워 두셔야 돼요. 뭐냐면 자, A가 양수일 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찾고 싶어요. 근데 요 좌변을 인수분해 했더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 있을 때 단 여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겠죠? 그 인수가 해가 두 개 나온다는 얘기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제약 쪽에 자꾸 많아. 알파가 베타보다 작을 때야. 자, 부등호 방향이 그러니까 부등호가 입을 2차식 쪽으로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2차 부등식에는요,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한번 자, 불러봐. 시작. 따라해봐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알파하고 베타하고, 우리 요 2차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으니까는 여기거나 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똑같은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왔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 해는요. 자, 따라서 해봐. X는 작은 거보다 크고 X는 그렇지.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따라서 하라고.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알겠어? 그래서 어? 잠깐 작은 알파 그래 그거 등호도 말이 좀 급하니까 할 게 많았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2차 함수 그래프도 그려야 될 줄 알지만 2차 방정식도 풀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니들한테 풀라고 해볼게요. 얘들아 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2차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야? 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좌표 바로 혹시 암산 가능하니? 요거를 y 대신에 는영을 넣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잖아. 그럼 2차 방정식 풀면 해가 1하고 2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 이 2차 함수 값이 0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지.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 위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던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인 거죠. 알겠나? 근데 이거를 조금 팍 줄이면 좀 빨리 풀어야 되거든 이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로 맞춰져 있죠. 이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지. 요거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빼기 1하고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우리 이거 이 항을 0으로 만드는 x 값이 1하고 뭐 있어? 2 있죠. 그러면 x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요 말이 바로 나와야 돼 이제. 바로 나오게 연습을 할 거야. 지금 처음이니까는 이렇게 좀 그림도 그려보는데 나중 돼서는 이게 몸에 팍 배야 돼.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야. x제곱 마이너스 가만히 있어보자.
5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여러분들 이 부등식을 풀어라 했어.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일단 뭐부터 해줘요?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지. x 빼기 1하고 x 빼기 4 쓰고 얘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근데 부등호 방향 이번에는 0쪽을 향하고 있지? 그러면은 x는 작은 거보다 크거나 같고 큰 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인 거예요. 왜?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기고 1하고 4에서 x축가 만날 텐데 어느 범위가 필요해?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아래. 그렇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2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자, 봐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헷갈려. 6x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2차 부등식을 풀을. 아유 미안해 반대다. 플러스 6x 마이너스 잠깐만. 5x 마이너스 6 에? 요 2차 부등식을 풀으래. 2차의 개수가 어때? 음수죠. 그럼 꼴 보기 싫어. 양변은 어떻게 해줘?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아로 되잖아. 그럼 이제 이건 풀 수 있지. 최고차계수 양수일 때. 일단 이거 뭐부터 해줘?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2랑 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죠?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야. 그럼 해가 어떻게 나와? 그치?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2차 부등식은 이게 다야. 일단 그럼 이제 여러분들 2차 부등식 풀 줄 알게 되었어. 물론 해가 조금 특수하게 나오는 경우. 어떨 때? 판별식 D가 0이거나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좀 해가 이상하게 나오죠. 해가 없다거나 해가 모든 실수이거나 해가 하나밖에 없거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래프를 조금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얘 인수분해가 뭔가 안 돼. 판별식 D가 좀 뭔가 이상해.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 그러면 돼. 알았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에서 내가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준 이유가 그거인 거고 그 뒤에 우리 205쪽 보면은 판별식 D가 0인 경우,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 선생님 요 모든 케이스를 다 외워줘야 해요? 아니에요. 이 케이스 여러분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에? 다시 한번 205쪽에 나오는 그 4번 판별식 D가 0인 경우에 2차 부등식 해랑 5번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에서 2차 부등식이 해. 요 두 케이스 여러분들 나오는 거 싹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래프만 여러분들 그려줄 줄 알면 돼. 자, 뒤에서 보여줄게. 일단 여러분들 필수 13번 가볼게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자. 일단은 싹 다. 어이씨, 뭔데 메모리 사용량이 680메가나 먹고 있어, 얘가 혼자서. 이거 하나 하는 게 거의 많이 잡아먹는구나, 메모리를. 괜찮아, 이게 메모리가 32기가인가, 64기가인가. 알았어요? 자, 일단 새끼 문제 1번. 어떻게 해줘? 싹 다 좌변을 이항시키는 거야. 따라서 연습장에다가. 우리 눈으로만 보지 마. 손에 익어야 돼, 얘는. 자, 싹 다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자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좌변을 어떻게 해줘요? 그렇지.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냅다 인수분해부터 하자. x 빼기 3하고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자,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거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요 그래프 개형 그리면 이렇게 생기고 마이너스 2하고 3에서 만나잖아. 근데 요 2차 함수 값이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으니까는 이쪽하고 이쪽이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그럼 새끼 문제
2번 가보자. 아이고, 이놈은 문제가 싸가지가 없죠. 왜? 최고차의 개수가? 그럼 보기 싫어. 양변에 뭐 곱해? 그렇지.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는 0보다 크다. 로 바뀌죠? 이제 이거 뭐 해줘?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될까? 그래? 그러네. x 마이너스 8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프 안 긁어도 바로 보이지 않아? x가 언제일 때만 제외하고 그렇지. x가 8만 제외하고는 반드시 항상 선이 바뀌겠죠. 우리 이 이차함수 그래프 또 그리면 얘가 요렇게로 딱 8에서 접하죠. 그죠? 근데 우리 이 이차함수 값이 어땠으면 좋겠어?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요 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항상 들어맞겠다 이 말인 거죠. 물론 선생님 저는요 양변 마이너스 안 곱하고 할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자 양변에 마이너스 안 곱하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똑같이 가면 돼. 그냥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64라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위로 부르기죠. 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x 빼기 8의 전체 제곱이거든? 이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되니? x축하고 만나죠. 어디서? 8에서. 위로 블록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이해했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안 곱하고 문제 풀 수도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이차함수 값이 0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지금? 작았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 어디 아래에 있어? 8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항상 아래에 있잖아. 해는 똑같이 나오죠. 이해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차항의 개수를 음수로 받쳐놓고 문제를 풀면은 아까 작은보다 크고 큰보다 작다. 그게 안 먹히니까 이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바꿔놓고 알고 있는 그 공식처럼 쓰는 거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 에? 빨리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은요 2차 부등식이 안 풀려요. 그건 아니야 얘들아. 귀찮은 거지. 자 그러면은 요 놈은 어떻게 할까? 싹 다 어디로 아이고 이씨 뭐 보여야 말이지 그죠? 자 요 놈은 새끼 문제 3번은 싹 다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죠? 그죠? 근데 요거 인수분해가 싹 보니까 안 돼. 그럼 얼른 판별식을 보는 거야. 요 놈은 0이라는 판별식을 썼을 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쓰면은 0보다 작지. 그럼 얘들아 요 2차 함수 y는 요 2차 함수가 x축하고 교점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판별식 되게 0보다 작으니까 교점이 없다. 자 그럼 그려보자. 요 2차 함수 그래프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지. 근데 x축과 교점이 없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줘야 돼? 붕 떠 있어야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어떤 범위를 찾는 거예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2차 함수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대.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 찾는 거지. 근데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그럼 해가 없다겠지. 이해했습니까요? 웜에 이건 뭐요? 신나죠? 썩을 것들이 이 2차 부등식이나 좀 제대로 내지. 갑자기 난리를 치고 있네. 그죠? 근데 해야죠. 일단 근데 여러분들 이 2차 부등식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앞에서 안 했던 필수 13, 잠깐만. 우리 필수 12번 안 하고 넘어왔는데 이것도 하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새끼 문제 1번 뭐 찾으래? 알겠는데 맞아 해를 구하는 건데 무슨 해를 구하래? 야 1절만 해 1절만 fx가 gx보다 어떤 범위를 찾으래? fx가 커야 돼? gx가 커야 돼? gx가 커야 돼요? 자 새끼 문제 1번 gx가
fx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럼 이 말을 바꾸면 y는 gx의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아래.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라 말인 거지. 그럼 이 그래프 봤을 때 이 아래로 볼록한 게 f고 위로 볼록한 게 g야. 응? 여러분들 연필로 표시해봐. g가 f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까지죠. 그러면은 저 x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x는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가 되겠지. 이해했나요? 형 이해됐어요? 새끼 문제 2번은 뭐 구하라는데? 불러줘봐. fx 곱하기 gx가 어때야 된대? 얘들아, 두 개 곱해서 0보다 크려면은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 부분을 찾아야겠죠? 자, 그래프 봤을 때 둘 다 플러스야. 그러니까 둘 다 그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야? 잘못했다. 자, f랑 g가 둘 다 플러스인 경우 일단 f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을 칠하면 여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쪽이지. 그 다음에 g가 또 플러스인 부분은 이렇게 되죠. 두 개 겹치는 범위가 어디예요? x가 2부터 4까지. x가 2에서 4 사이면은 f도 플러스고 g도 플러스잖아. 이게 좀 어렵나? 이게 좀 어렵니, 얘들아? 할만해?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잘못 얘기했니? 천천히 할까? 그래. 기지개 한번 켜고 해, 다들. 재밌는 일 없었어? 한 번에 무슨 한 끼지, 임마. 뭔 새끼야, 임마. 그럴 수도 있지. 한참 클 나이인데. 조용히 하라고. 다 키로 가, 나중에, 임마. 어? 아니에요. 맞죠. 왜 이렇게, 성우 왜 이렇게 나한테 억울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억울해, 시부해? 오늘 너네 형도 그러더니. 사실인데. 아니, 얘네 형이 아까 1시부터 3시 반까지 내 수업 듣거든? 얘네 형이 오늘 좀 약간 좀 많이 어그레시브한 거야. 그래서 형은 왜 오늘 이렇게 어그레시브해? 그러게 오늘 좀 이상하네. 얘도 그러네, 오늘? 둘이 짰니? 아니지? 창이 재미없었어? 주호는 재미없었어? 없었어? 야, 신발 새거 같다? 그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내가 미션을 드릴게요. 두 개 곱해서 플러스래. 어? 그러면은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야 되지. 첫 번째, 얘들아, fx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찾아. 쓰라고 연습장에다가 fx가 0보다 크게 되는 x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요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작던가 또는 x가 a보다 크다 되겠지. 그러면은 요번에는요, gx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떻게 돼요? 크고, 등은 없으니까 3보다 작다 하지. 됐나요? 근데 우리는 두 개 곱해서 플러스가 되려면은 f도 플러스 g도 플러스야. 그러니까는 f가 0보다 크게 되는 x값의 범위랑 g가 0보다 크게 되는 이 두 범위의 어떤 부분을 찾아야 돼? 공통 범위를 찾아야겠지. 몰라. 모르겠어. 고마워. 자, 그럼 공통 범위는 어떻게 나와요? 수익성 그려줘? 안 그려도 되지? x가 여기
얘기를 하라고. 니들 얘기 안 하면 내가 모르는 거잖아. 몰라서 얘기 못하는 거야? 야, 너만 모르는 것 같은데? 애들은 다 아는데? 2보다 크고, 일단 요거 하나 나왔어. 두 번째로는 둘 다 마이너스 되는 거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자, fx가 0보다 작은 범위. 그냥 저거 부등호 반대로 바꿔주면 되지 않아?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지? 그리고 두 번째로 gx가 0보다 작으려면은, x는 0보다 작던가 또는 x는 4보다 크다 되겠죠? 두 개 공통범위.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겠지. 알겠니?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프 보자마자 여기 있거든요. 바로 탁 보일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좋아. 자, 그러면은 일단은요. 여러분들 그 208쪽에 확인 체크 442번 있지?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요 없어요? 다 풀어. 6문제. 어, 442번에 새끼 문제 1, 2, 3, 4, 5, 6 다 풀어. 재현이도 풀어잉? 잠깐 멈출게. 새끼 문제 2번.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빼기 3은 잠깐만 이거 인수분해 되겠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아, 인수분해는 안 돼. 근데 판별식 D를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쓰면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요 2차 함수가 x축하고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요 교점부터 찾아야 되거든? 근데 요 교점은 요 부등호를 뭐로 바꿨을 때? 등으로 바꿨을 때. 요 놈은 0이다는 요 2차 방식의 해가 바로 요 교점 x좌표들이잖아? 인수분해 안 되더라도 우리 해는 구할 수 있지. 뭘 활용해서? 그렇지. 답이 되게 거지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은 12지? 됐나?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 루트 3. 여기는 3 플러스 2 루트 3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찾는 거니까 x는 3 마이너스 2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 플러스 2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겠지. 이해했어요? 해가 이렇게 같이 나온 경우도 있더라. 주어도 똑같이 나왔어, 새끼 문제 2번? 안 오고 싶게 생겼지, 근데 되게. 또, 나 이거 좀 해줘요.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봐. 4번. 새끼 문제 4번. 또 좌변으로 싹 다 옮겨버리면, 불러봐. 가, 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일단은 판별식부터 써보는 거지.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궁금한 거니까. 짝수 공식을 쓰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썼을 때 얘가 0보다 어때? 는영이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2x 빼기 3의 전체 제곱이네. 요거잖아. 성우야, 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만나,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지. 2분의 3에서. 근데 우리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느 부분 찾는 거야? 어디야?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부등식인데 해가 x는 2분의 3 하나밖에 없는 거야. 부등식이지만. 됐어? 또. 내가 계속 얘기했죠.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안 되면 뒤에가 안 된다고.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 모르면 2차 부등식은 아예 건들지도 못하겠죠. 네? 다 이런 식이야, 고등학교 수학이. 이래서 괴로워. 그래서 앞에 거 계속 2차 그거 복습하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오늘 아까 이 시험 본
그 해설한 것들 중에서도 성우야 아까 네가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 그 가주권 나주권에서 얘가 축이 이거다라는 거 파악하는 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지. 미안해. 꼭지점의 좌표를 할 때 이차함수식을 이제 세울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좀 빵꾸가 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다시 메우면서 갈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얘기해야 돼. 응. 절대값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꾸 말을 잘 못하고 있냐면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 이거는 다음 주 수업 때 이제 다 같이 그걸 할 건데 아예 결석자가 없더라도 수업 내용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2번, 3번 보게 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야 될 때까지 왔네. 뭐 우함수, 기함수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대칭 뭐 이런 거. 재밌겠죠? 미안해. 이게 진짜 좀 나도 열받는 게 정규 교육 과정에는 들어가 있진 않은데 학교 시험 문제나 수능에서는 계속 나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나 해줘야 될 내용이 있어. 그리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 함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그릴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줘 봐야 돼.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물론 원칙은 따로 있어. 우리 209쪽에 새끼 문제 1번 x제곱하고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x에다가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요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원래 얘들아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원칙이 뭐였어? 절대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줘야 돼. 근데 절대값 없애는 원칙이 뭐였어요? 그렇지. 첫 번째 절대값 안에가 0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두 번째로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어떻게 나와? 그렇지 그냥 나오더라.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 부등식을 풀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로 나올 테니까 이 부등식에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나올 거 아니야? 이거이면서 요거 겹치는 범위 그냥 이거 그대로 나오지? 여기서는요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1하고 x 빼기 3이 0보다 작다니까 요 부등식의 해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와. 그러면서 여기랑 겹치는 범위는 요거 그대로죠? 그럼 해는 요거 또는 요거다 이렇게 푸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조금 더 머리를 써갖고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냐면 우리 fx를 x제곱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 했을 때 절대값 fx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f의 절대값 x 그래프 개형 요거랑 요거를 각각 둘 다 그릴 줄 알아줘야 돼. 네? 그러니까 f의 절대값 x는 얘들아 이 x 대신에 뭘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절대값 x를 넣겠다는 얘기지. 넣으면은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x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런데 절대값 x는 제곱을 하면 뭐가 돼? 절대값이 풀려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좀 쉬워져.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절대값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럼 요 그래프는 1하고 3에서 만나죠? 근데 그러니까 f 절대값 x는 요 음수 부분은 날리고 양수 부분을
y축 대칭해서 그려주면 돼. 그럼 우리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이게 지금 f 절대값 x 그래프거든? 얘가 0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지? 여기랑 여기에다 바로 뿅 나와. 케이스를 안 나누고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왜 그렇게 되는데요? 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네. 얘도 정규 교과 과정에는 잘 안 다뤄져 있는데 아마 교과서에 없을 거야. 근데 그렇게 나와. 짜증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케이스가 4개가 있어. y는 fx 그래프 개형이 그려져 있을 때 얘가 뭐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 y는 절대값 fx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나오는가? y는 f의 절대값 x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나오는가? 절대값 y는 fx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나오는가? 절대값 y는 절대값 fx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나오는가? 요거를 싹 다 나한테 배워야 돼. 애들 표정 보니까는 근데 여러분들 저거를 지금 안 배우잖아? 응? 그럼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계속 얘기해야지.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잘.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와. 정말 나오는 기출문제 한번 봐볼래? 우리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중급 2회 보지 말고 어디 학교 기출문제 하나 봐볼까요? 자, 정하자. 우리 투표로 정하자. 내 기출문제 엄청 많거든? 특히나 평고는 2016년도 거부터 다 있어. 내가 처음에 평택 내려왔을 때, 공부방 열었을 때는 학생들이 전원 평고였거든? 그래서 평고 기출 문제들 위주로 좀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둘 모으다 보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족보닷컴 이제 폐쇄됐지. 족보닷컴에서 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다른 학교 시험지가 필요한데 없어. 그러면은 저 친구놈들 중에서 평택에 사고 낸 애들 몇 명 있거든? 걔들한테 막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담배 사주면서 시험지 받아왔어.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시험지들이 있는데, 자, 1번. 평고. 자, 2번. 한광고. 연도는 많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하나 고를게. 응? 3번. 또 어디 있을까? 한여고도 있고요. 4번. 비전고. 5번. 신안고. 6번 뭐 타지역 명문 화성고. 또 어디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시험지 중에서 뭐 병점고. 8번. 휘문고 꽤 있었나? 그건 가지 말까? 저기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압구정 현대고가, 일단은 녹화는 여기서 스탑하고. 재현이 열심히 잘 들었어? 고생했어?